198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소나 독자 개발에 나선 대한민국. 수많은 시도와 노력 끝에 예인형 선배열 소나 흑룡을 개발하고 2006년에는 헐마운트 소나 개발을 시작한다. 선배열 소나에 비해 헐마운트 소나 개발이 10년 이상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헐마운트 소나 개발에는 어떤 최신 과학 기술들이 적용됐을까? 차기 호위함 인천함에 탑재된 최초의 국산 헐마운트 소나 개발사를 통해 소나 강국으로 부상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경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헐마운트 소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가연 진해연구소에 근무하시며 헐마운트 소나를 비롯해서 다양한 음탄 체계 개발을 이끌어오신 오원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원천입니다. 해군본부 정보통신처장을 역임하시며 헐마운트 소나의 연구 및 개발 과제를 관리하셨던 정규필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규필입니다. 해군본부 시험평가처장으로 근무하시며 국산 헐마운트 소나의 시험평가를 주관하신 분이시죠. 한창수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수입니다. 마지막으로 STX 엔진에 근무하시며 국산 헐마운트 소나의 음향 센서 개발을 주도하신 한화시스템의 한상규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규입니다. 정규필 제독님은 1996년 국방부 획득개발국에서 근무하실 때부터요. 지금 음탐 장비를 담당하실 정도로 이 소나와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군 제독으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해양무기 개발한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나 개발 수준 먼저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소나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국산화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소나 장비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의 어떤 전유물로만 생각을 했었죠. 예. 그런데 1970 말부터 우리 한국에서 함정을 국내에 건조하기 시작하면서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장비를 국내 개발하는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함정에는 유도탄이라든지 기뢰, 그다음에 전자전 장비, 레이더 등을 많이 개발을 했고요. 그 일환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 6 연구개발본부에서는 수중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동예의 소나라든지 항만 감지 체계, 어뢰함량 대항 체계,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헐마운트 소나까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인 미국을 비교해 봤을 때 최소한 90 내지 95% 이상의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역시 이제 소나랑 인연이 깊으셔서 그런지 높게 평가를 좀 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는데요. 한창수 대령님께서는 국내에서 개발한 이 헐마운트 소나의 각종 이 운영 시험 평가를 주도하고 또 책임지셔서 오셨는데요. 이제 시험 평가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도 참여하셨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셨습니까? 예, 당시 저는 해군본부 시험평가처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헐마운트 소나 개발과 시험평가를 주관을 했었는데요. 예. 크게 이야기하면 해군에서 우선 요구하고 있는 성능을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지, 또 개발된 이후에 운용자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운용시험평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가 쉽지 않을 텐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무기를 앞으로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실 최종 결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용시험평가를 할 때는 작전 부대에 근무했던 전문 장교들을 전부 이제 구성을 해서 운용시험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평가 범위가 우리는 소나를 개발하고 있다 해서 소나 하나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범위를 넘어섭니다. 예. 이 소나가 함정에 탑재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가 뿐만 아니고 다른 무기 체계와 또 다른 전투 체계와 어느 정도 연동이 잘 되는가 하는 범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보다 더 광범위한 시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개발 단계 중간에서 우리가 천안함 사건이 있었죠. 저도 과거에 그 천안함과 같은 그런 유형의 PCC 함장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백령도에서 작전 임무도 수행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소나를 운영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소나보다 더 좋은 소나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요. 마침 제가 이제 시험평가처장을 하는 기간에 이것이 개발됐기 때문에 다른 무기체계 개발 사업보다도 더 관심 있게 봤던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오원천 박사님께서는 이제 국가연에 입사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각종 소나 개발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를 접한 나라라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소나인데요. 또 직접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나 개발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그 소나를 개발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그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해양을 알아야 되거든요. 바닷속을. 그래서 해양학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센서의 정기적인 신호를 음향 신호로 바꿔주는 그 센서 기술, 센서를 만드는 재료 공학, 그리고 제조 기술, 그다음에 그 신호를 수신해서 처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자들이 표적이 있는지 판단하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 바꿔주는 그런 신호 처리 기술, 이런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공학, 기계공학, 특히 IT 컴퓨터 공학들이 없으면 이거는 만들 수 없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소나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비유적으로 잠수함 탐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차들이 이렇게 막 지나다니고 그리고 뭐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 그런 이제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산속의 오두막에서 저소음 세탁기가 돌아가는데 그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그 세탁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 세탁기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알아내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그 표적을 탐지하는, 걸러내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이런 해양학에서부터 IT 기술까지 전체 기술이 종합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만들 수 없는 장비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라 경제가 올라가니까 그 수중음향에 대한 연구, 해양에 대한 연구, 그런 연구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소나를 좀 개발할 수 있게 그런 시작할 수 있는 나라로 저희가 1980년 정도가 이제 되는 것이죠. 예. 한상규 박사님은 이 수중음향 특화연구센터 출신이신데요. 역시 이제 오랫동안의 음향 센서 분야에서 이제 각종 여기에 관련된 일을 이제 종사하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연구 개발 활동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 무기 체계가 어떤 군에 쓰기 위한 무기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성능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 돼야 되고 또 이게 그 하나의 그 제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기반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무기 체계로서 저희가 계속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헐마우스 소나 같이 능동 소나 기술은 뭐 기본 기술 개념은 센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1990년대 기술이지만은 그 초기 개발 당시에는 사실 국내 개발 기본 개념은 있었지만 생산 여건이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헐마우스 소나를 개발을 준비하면서 그 수중음향 특화연구센터에 계셨던 여러 교수님들 갖다가 이제 자문위원들을 모셔가지고 2년여에 걸쳐가지고 신호처리 기술이라든지 센서 기술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연구를 하고요. 또 전담 인력이 좀 아까 오은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분야의 그 개발자들이 이제 학문에 들어가는데 뭐 전자 분야라든지 센서 분야, 기계 분야 이런 이제 전문 인력을 해가지고 그 사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이 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센서에 대한 정량적인 그 성능 검증을 위해서 이런 음향 수조라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국가에나 유일하게 그 음향 수조가 있어가지고 센서 성능을 갖다 검증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해군에 쓰려고 하는 헐마우트 소나의 전체적인 시험을 검증하기 위해서 좀 더 큰 규모의 음향 수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8년 개발 헐마우트 소나 개발 초기에 이제 그 음향 수조를 갖다가 회사에 구축해가지고 그때 규모로는 뭐 국가보다 좀 더 크게 해가지고 길이가 20m, 12m, 그 폭이 12m, 깊이가 10m 되는 그런 음향 수조를 구축해서 이제 준공식을 하고 헐마우트 소나가 개발됐을 때 그 정량적으로 그런 것도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가지고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게 아마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산 헐마운트 소나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 박사님, 예. 우리가 프로그램에서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예인형 선별 소나 타스 개발사를 쭉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알아볼 이제 헐마운트 소나는 어떤 구조와 원리로 이게 작동이 되는 것인지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주시죠. 예, 소나는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멀리 이제 잠수함이나 함정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잠수함인지 아닌지 어떤 표적인지를 식별해내는 그런 수동형 소나, 우리 패시브 소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선별 소나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음파를 발생을 해서 음파가 표적에까지 전달이 돼서 표적에서 반사되어 들어오는 신호를 탐지하는 그런 액티브 소나, 능동형 소나가 있습니다. 헐마운트 소나가 능동형 소나의 전형적인 그런 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나의 동작 원리를 이제 이해를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눈이 굉장히 시력이 약한 박쥐나 물속에서 돌고래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음파를 발생해서 그 먹이에서 반사돼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거리를 찾아내고 또 먹이를 쫓아다니는 그런 원리를 소나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헐마운트 소나는 이제 액티브 소나, 능동 소나이기 때문에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속에서 음향이 들어오면 그걸 정기적으로 변환시켜서 처리하는 그 함내의 신호 처리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신호를 발생하는 장치는 일단 음향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정기적인 신호를 음향 신호로 바꿔주고 하는 음향 센서와 또 음향 센서가 배 밑이나 함수에
설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속에서 이제 배가 다닐 때 여러 가지 그 물속에 있는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딪힐 염려가 있어서 센서를 보호하는 소낙 도움이 있습니다. 그런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센서에다가 고출력의 이제 정기적인 신호를 공급을 해서 그 센서가 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정기적으로 음향을 증폭해주는 정기적인 신호를 증폭해주는 고출력 증폭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피커가 있으면 스피커 앰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호 처리된 결과를 이제 운용자들이 그 운용자 콘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그 표적이 나타나는 그 밝기라든가 뭐 우리 컬러로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를 해서 컬러 색깔이 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그걸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술 그리고 오디오로 운영자 귀에다 들려줘서 운영자들이 그 귀로 들리는 에코 음향을 가지고 판단하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오디오 처리 기술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된 장비가 소나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타스가 이제 수동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헐마운트 소나는 이제 그 액티브 능동형이다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해주시면서 실질적인 작동 과정을 쭉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규필 제독님, 이제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군에게 왜 헐마운트는 중요한 것이고 또 얼마만큼 이제 이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우리 예인형 선별 소나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요 활동 범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좀 차이점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좀 주시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잘 알고도 있겠지만은 그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잠수함에 의한 수상함의 어떤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시에는 연합군의 어떤 수상함과 그 전쟁 물자를 수송하는 그 선단들이 한 3천여 척, 톤수로 따지면 1,500만 톤 정도의 그 함정이 독일 유보트의 어떤 어뢰 공격에 의해서 침몰이 됐습니다. 포클랜드전에서 영국 그 핵잠수함이 아르헨티나의 순양함인 제너럴 벨그라노호를 어뢰 단 2발에 그 순식간에 침몰시킨 그러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해전에 있어서 잠수함은 수상함에 대해서 엄청난 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적인 그 북한은 이미 1960년 이후 70여 척이 뭐 좀 노후되기는 했습니다만은 70척이 넘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우리가 만든 헐마운트 소나를 빨리 국산화해서 우리 함정에 탑재하는 것은 아주 그 중요한 과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출동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보통 그 수상 함정은 헐마운트 소나를 24시간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잠수함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이라든지 필요할 시에는 잠수함을 탐색을 해야 되고 또 어뢰를 우리가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헐마운트 소나는 그런 임무를 본다면은 우리 수상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중 무기 체계이지만은 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동 예인 소나는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거리 공격 무기인 홍상어 등을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운용이 되고 헐마운트 소나는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잠수함을 탐색해서 추적하거나 또 어뢰 공격을 회피하고 또 우리가 어뢰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전을 수행하느냐, 어떠한 작전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두 개의 장비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운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독자 개발에 성공하기 전까지 우리 해군에서 이제 사용했었던 이 헐마운트 소나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그 한국 해군 무기 체계는 사실 우리 독자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우리가 크게 2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미국 군사 원조를 받았을 때 과거 미국 구축함 이런 그 미국 장비를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단계가 있었고 그 위에 이제 198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건조하고 생산하는 단계 이게 크게 2가지 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 1950년대부터 우리가 80년대까지는 미군들이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뭐 AN/SQS 24라든지 이런 진공관식이죠. 자, 그런 장비들을 주로 사용을 해왔었고요. 198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 스스로 배를 건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소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제, 주로 이제 독일이나 미국, 네덜란드 이런 외국으로부터 소나를 우리가 구매를 해오게 됩니다. 구매를 해와서 우리가 탑재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왔는 게 지난번 천안함에 있었던 그런 PH-32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왔던 그런 헐마운트 소나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함정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DDH나 이렇게 점점 톤수가 커지면서 이제는 좀 더 용량이 큰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독일제를 사용했죠. 그리고 이제 잘 아는 DSQS-21 이런 제품들을 쭉 사용해 오다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헐마운트 소나를.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가 이제 FFK 최초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오는 우리 한국형 전투함정들은 전부 아마 이런 유형의 국산 헐마운트 소나를 아마 사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오 박사님 혹시 더 예. 답변 주실 거 있으시면요. 예, 저희 이제 패시브 소나하고 액티브 소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0년대에 그 토드 선배일 예인 센서가 개발이 돼서 전력화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그 냉전 시대 때 그 표적들이 러시아 잠수함이었는데요. 러시아 잠수함들이 그 스크류 프로펠러가 정교하게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추진기에서 소음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선배열 예인 센서로 한 100마일 뭐 이렇게 굉장히 원거리에서 탐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80년대에는 그 선배열 소나가 주력 그 소나로 좀 운영이 되다가 러시아가 그 프로펠러를 정교하게 깎을 수 있는 그 머신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그걸 정교하게 깎고 난 다음에 소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00분의 1 정도 줄어서 탐지 거리가 한 100마일 이렇게 나오다가 한 10마일 이내로 이제 패시브 소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출력이 큰 액티브 소나를 다시 써서 좀 먼 거리에서 탐지를 하는 이런 식으로 그 잠수함의 정숙화와 소나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가면서 패시브 소나가 좀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있었고 또 환경이 있고 또 액티브 소나가 또 운영이 잘 되는 그런 환경과 시대가 있고 이렇게 서로 공존을 해가면서 이렇게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헐마운트 소나 개발에 나서게 된 배경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정재동님, 그 해군에서 헐마운트 소나를 획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제가 1980년 초부터 소나 업무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울산함을 포함해서 새로운 그 전투함정을 우리 국내에서 건조하기 시작했는데 BCC, FF, KDX에서는 전부 다 그 헐마운트 소나를 탑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나 장비가 상당히 그 각국에서 비닉스와 비슷하게 그 자료를 많이 관리합니다. 그 수중 음향 장비에 대한 그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도 공유를 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또한 그 플랫폼 함정의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장비를 또 거기에 맞는 장비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소나를 만드는 회사도 많지 않을 뿐더러 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또 그 생산이 되는 장비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는 동일한 장비에 대해서는 해외에 파는 것을 극히 꺼렸죠. 미국이라 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동맹국이지만은 제가 그 협상을 할 때 미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동종의 어떤 장비를 정말로 확보하고 싶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장비로서 협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획득 비용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뭐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아울러서 장비가 도입되고 난 뒤에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장비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 제작사에서는 그 수리 부속을 뭐 천정부지로 높게 부르게 되고요. 또 테크레벨 지원을 하는데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력도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네, 그런 이제 배경에 의해서 직접 획득 이제 나서게 됐는데요. 오 박사님. 근데 이제 이 연도를 보면요, 이 헐마운트 소나 개발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 2006년도거든요. 근데 타스 개발이 1998년도에 마무리된 거로 보면은 꽤나 이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예. 왜 이게 독자 개발이 헐마운트 소나가 뒤에 이어서 늦게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나요? 저희들이 1980년 초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진해 연구소, 해군을 위한 연구소입니다. 해군 연구소가 이제 생겨서 처음 소나 개발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 개발 착수했는데 그때는 뭐 소나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초 이론 연구를 하고 그리고 해군에서 대잠 초계기에서 운영하는 그 소노부이가 있습니다. 예. 드랍에서 물속에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그런 부위가 있는데 음향 부위가 그것을 국내에서 기술 도입 생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도입 생산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 지원을 하면서 그 관련된 기술을 좀 저희가 좀 습득을 하고 뭐 시험 평가도 하면서 기술 습득을 해서 그런 적이 있고요. 그다음 부분적으로 미국에서 도입한 SQS-23 5kHz짜리 구축함에 들어가는 소나인데 그 소나에 들어간 센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게 오랫동안 종처럼 계속 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성능이 떨어지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체해 주는데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걸 국내에서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모방 개발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어려웠던 점이 그 관련된 그 앞전 소재를 만드는 재료부터 그것을 만들고 가공하고 그걸 또 여러 개를 적층을 해서 본드를 접착제로 붙이고 뭐 이렇게 고무를 씌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는데 개발을 시도하다가 그것이 이제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960년대 미 해군에서 쓰던 그 목소로 된 소해함, 기뢰 탐지를 하고 기뢰를 이제 그 무력화시키는 소해함이 마인스위퍼가 있는데 마인스위퍼에 들어가는 진공관으로 되어 있는 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기에 그러면 이 진공관으로 되어 있는 소나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센서는 그대로 두고 위에 그 신호 처리하고 송수신기를 좀 교체를 해서 성능 개량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그 당시에 송수신 기술, 신호 처리 기술, 뭐 디스플레이 하는 기술 이런 것들 연구를 해서 바다에 나서 시험 평가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수준이 뭐 해군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해군이 새로 짓는 그 소해함에 외국에서 있는 그때 그 영국 GC 마르코니에서 만든 그 기뢰 소나를 이제 도입하게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 당시 한번 시도를 해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축적이 좀 됐었습니다. 수중음향특화센터 이런 것들이 아직 생기기 전이어서 국내 연구들이 결국 국방과학연구소 진해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 위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국내에서 산업체에서 관심을 그렇게 두기에는 규모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1988년 올림픽을 하면서 정부에서 북한이 잠수함이나 잠수정을 가지고 항만에 기뢰를 보수로 해서 테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항만 감시 체계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그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런 기초 연구 여러 가지 기초 연구를 하면서 선배열에 대한 기초 연구도 같이 수행을 했었는데 선배열 소나는 그 액티브 소나하고 좀 달리 그 음향 센서는 수신 전용 센서는 외국에서 도입이 가능한 쉽게 도입을 할 수 있는 센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배열 소나, 패시브 소나를 그러면 개발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액티브 소나하고 패시브 소나 두 가지 연구를 병행하면서 좀 기초 연구와 핵심 기술 연구를 좀 하다가 이제 항만 감시 체계에서 패시브 소나가
이제 필요했죠. 그 당시 이제 북한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나 잠수정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209급이나 214급에 비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소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패시브 소나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멀리 그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액티브 소나하고 패시브 소나 두 개의 연구를 병행하다가 그 패시브 소나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뭐 연구 인력도 부족했고 산업 기관도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패시브 소나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액티브 소나는 조금 뒤로 밀어두고 그렇게 개발을 했었습니다. 같이 이제 진행해오다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었지만 88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 있어서 어떤 그 수요 필요에 의해서 이게 조금 뒤로 좀 밀린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국가연이 헐마운트 소나를 개발하기 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어떤 기술 부분을 차곡차곡 축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실제 헐마운트 소나 개발의 이 기술 기반이 어떤 그 제공한 사업이나 아니면 경험적인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소노브이 기술 국내 기술 생산을 하면서 이제 기술 지원 시험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소노브이가 패시브 소노브이가 있고 액티브 소노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 원리는 지금 헐마운트 소나하고 동작 원리가 비슷합니다. 단지 센서 규모가 크고 센서를 소노브이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센서를 쓰는데 액티브 헐마운트 소나 같은 경우는 한 300개 이상의 센서를 쓴다든가 대규모의 센서를 쓰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이 있지만 기본적인 동작 원리나 그 들어가는 이론은 비슷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호 처리 관련된 기술을 연구를 했고 UQS-1 델타도 저희들이 센서를 수신하거나 송신기도 만들어보고 바다에 나가서 테스트해보고 하면서 저희들이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1980년대에 우리 독자적으로 배를 이제 군함을 지키면서 미국이나 독일에서 그 소나를 도입하면서 저희들이 그 절충 교육을 통해서 소나 기술에 대한 그 설계 기술들을 일부분 전수를 받는 기술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직접 미국 레이시온사라든가 독일 아틀라스사에 가서 연구원들이 가서 한 1, 2주 정도 소나 설계에 관련된 기본 기술들을 습득해 오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런 다양한 그 핵심 기술과 그리고 절충 교육, 특화센터 그리고 앞서 있는 패시브 소나를 만들면서 했던 산업 기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액티브 소나를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서 저희가 그때 액티브 소나를 호위함을 지으면서 단기간이지만 군에서 우리가 국내 개발하겠다고 그 의견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제 군사로 치면 병사들도 이제 됐고 전술도 좀 우리가 익혔고 그다음 무기, 창, 방패 이런 것도 만들어 있고 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됐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출범에 2006년도 늦게 했지만 기술적인 부분들, 인력, 또 절충 교육을 통해서 지금 사전에 개발만 안 됐지 다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한상규 박사님, 특별히 주요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음향 센서 부분도 마치 똑같을 것 같은데요. 이 헐마운트 소나 개발 사업 이전부터 이 기술 축적 과정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자 입장에서는 그때 옵셋을 통해 가지고 절충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센서에 대한 생산 기반을 갖다가 지금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90년대부터 구축함이나 잠수함에 들어간 센서 이제 옵셋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절충 교육을 통해 가지고는 해외 업체부터 설계 도면이라든지 어떤 부품 재료를 다 공급받아 가지고 국내에서 단순하게 제조만 하는 초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 다 이제 그쪽 해외에서 도입을 받는데 그 도입을 받아가지고 제조만 하는 수준이지만 또 센서라는 거는 그 제조에 대한 스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게 자동화되어 있는 그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작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제조 기술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축적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맨 처음에는 재료를 갖다 다 공급을 받았지만은 차츰 하나둘씩 국내에 있는 재료를 찾아가지고 국산화할 수 있는 국산화율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에 한 10년 후에는 이게 이제 국산화된 센서 국산화를 갖다 독자적으로 해서 정비용 센서는 그 국산화 제품을 갖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기술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설계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센서에 대한 설계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 센서가 구성되는 게 배열 센서로 구성되는데 배열 센서 전체에 대한 성능 검증 그런 부분이 그 체계 개발 전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핵심 기술 단계에서 센서 설계 능력이라든지 배열 센서에 대한 그 성능 검증 그런 부분이 체계 개발 전에 있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국산화율이 이제 높아갔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이 방위산업 업체의 어떤 발전과 더불어서 중요한 또 지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 박사님 혹시 예. 다른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저희들이 그 이제 80년대 그 센서를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이 이제 그 재료, 그 이제 저희들 앞전 재료가 이제 납하고 이제 지르코늄하고 그 타이타늄의 이제 혼합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혼합비라든가 조성비에 따라서 성능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타입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그맣게 연구 개발을 기술 개발할 때는 외국에서 다 팝니다. 예, 재료들을 파는데 저희들이 이제 체계 개발에 들어가면 대량으로 그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사에서 그 대량으로 팔면 한국이 그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 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니까 그래서 수출 제한 품목이 걸려서 저희들이 이제 급하게 국내에서 그 재료를 만드는 분말로부터 재료를 만드는 그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고요. 한상규 박사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충교육으로 독일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받아서 조립 생산을 지금 하게 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한 바에 의하면 조립 생산할 수 있는 접착제라든가 재료만 딱 줍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줘서 우리가 더 다른 걸 못 만들도록. 우리가 다른 거 만들려면 그러면 그거 똑같은 접착제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우리 에스텍스 엔진에서 회에 여러 가지 그 공업용 접착제들을 좀 조사를 하고 특성 분석을 하고 하면서 유사한 것들을 찾아서 테스트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우화들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490년 레오나르도 다빈치 수중음향 탐지 시도. 그가 사용한 탐지 도구는 고작 속이 텅 빈 튜브형 막대기뿐. 그러나 오늘날의 소나는 온갖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다. 선진국이 수출 금지와 1급 비밀로 묶어둔 센서용 앞전 재료와 접착제의 비밀. 신락 같은 소리를 100만 배로 키우며 각종 잡음은 걸러내는 고도의 기술. 100대의 컴퓨터를 병렬로 묶어 300개의 센서가 잡은 음파를 동시에 처리하는 IT 기술. 이처럼 소나 독자 개발은 소재, 기계, 전기, 전자, 정보의 수중음향 분석까지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과 기초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감히 개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들이 함께 이룩해낸 헐마운트 소나 독자 개발은 그 자체로 21세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임을 증명하는 쾌거이기도 하다. 정재동님, 근데 이제 헐마운트 소나 개발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요. 이제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점검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또 별도로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국방부에는 국방 R&D를 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개발 절차는 기초 연구, 핵심 기술 연구, 시험 개발, 탐색 개발, 체계 개발 이런 순으로 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성견 지명이 있었는지 이제 그 기초 연구는 우리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를 96년부터 설립을 해서 9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9년 동안 관련된 기술 연구를 해서 기술도 축적해줄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수중음향에 대한 그 인력 인프라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을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한상규 박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핵심 기술도 많이 필요했는데요. 그 핵심 기술은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익개발본부였는데 우리 뭐 오 박사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때 큰 과제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동 예인소나하고 어뢰음향 대항체 두 개의 큰 체계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우리 연구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체계 개발과 동시에 핵심 기술 개발 과제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국내 시제업체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이 소나라는 이 시장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서 그렇게 큰 어떤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당시 LG정밀, 지금은 LIG 넥스원이고요. 대우통신, 지금은 STX 엔진입니다만은 두 개의 좋은 업체를 발굴해서 그 관련된 모든 부품과 또 궁극적으로는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확보하였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관 국방부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20년 전부터 꾸준히 이 수중 분야에 대한 기술을 자립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 로드맵을 수립한 결과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분야보다도 산학연의 협업이 잘 되고 있는 분야가 이 수중 음향 분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중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좋은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그 당시 이제 업체에 계셨었던 거죠, 우리 한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예, 얼마 수소나 이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호처리 부분은 LIG 넥슨에서 그 다중상태 소나에 대한 신호처리 기술을 개발하고요. STX 엔진에서 이제 고출력 센서라고 해가지고 헐마우스 수소에 들어간 센서에 대한 기본 기술, 그러니까 국내 제작 설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음향 센서의 특성이 아까 원천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재료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구조 특성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서 수급할 수 있는 그 압전제, 그다음에 폴리우레탄 이런 접착제들의 국내에서 가능한 소재를 가지고 그 독일과 같은 구조로서 만들어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헐마우스산의 개발에 적합한 센서에 대한 설계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진해까지 내려가가지고 진해국간 수조 가서 계속 시험을 하고 그 작업을 계속 반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되고 나면 그게 이제 전체 배열은 아니지만은 일부의 그 배열 센서가 될 수 있게 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규모를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음향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이제 100% 확신은 아니지만은 혈마수소나 국내 개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그다음에 소재 재료에 대한 수급 가능성도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성능 검증할 수 있는 기반 시설까지 이렇게 갖춰가지고 그 결실의 결과가 핵심 기술의 그 결과가 아마 헐마우스소나 체계 개발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었는데요. 오 박사님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당시? 저희가 2006년부터 그 호위함에 들어가는 소나를 개발하는 그 요구가 와서 준비는 좀 덜 된 상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매번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곳곳에 이제 있을 텐데 또 이번 과정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 박사님, 우리가 이제 핵심 기술 개발은 우리 이제 방위 산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칫 전력화 시기에 쫓기다 보면은 매번 부족한 것이 또 시간이었는데요. 이 헐마운트 소나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의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시간 확보가 조금 어려우셨죠? 예. 어떠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그다음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 뭐 시험 개발이나 이런 것들 탐색 개발해서 체계발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쭉 중장기 로드맵이 어느 정도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체계발을 하면서 그 앞에 중장기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함정이 이제 전력화되는 건조 일정이 나와서 그 건조 일정에 맞춰서 장비를 개발하지 않으면 그 장비가 탑재가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의 상황들이 그랬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그 개발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들은 확보가 돼 있는데 그것을 군이 야전에서 쓸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장비로 만들 수 있느냐 제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그 헐마운트 소나 비슷한 걸 좀 만들어서 바다에 나가 테스트해보고 연구원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자신 있겠다 확신이 서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이 이제 그 2006년부터 체계 개발을 들어가라는 국방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03년 정도에 국방부의 그 정기필 그때 그 당시 기술과장님이 계셨고 그다음 체계과에서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개발한 헐마운트 소나를 하는데 이게 선행 개발도 아니고 시험 개발도 없이 탐색 개발도 없이 막바로 체계 개발이 들어가면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 갔더니 이제 이것을 개발하는데 혹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전에 좀 해봐야 될 것이 좀 부족한 기술이 뭔가 하고 물어서 저희가 이제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시험 제품을 좀 만들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소나의 핵심 기술이 센서, 소나돔, 그다음에 신호 처리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업체하고 좀 사전에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그것을 그럼 하시오 하고 이제 국방부에서 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이제 국방부에서 핵심 기술 개발을 가든지 뭐 시험 개발을 가면 장기에 이제 계획을 태우고 그걸 5년 앞서서 중기 계획이 와서 그걸 좀 당겨서 해도 뭐 적어도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걸 당장 내년부터 그 핵심 기술 과제나 시험 개발 과제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때 저희들이 마침 2020년 이후를 내다보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멀티스태틱 소나 탐지 기술 신호 처리 기술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산이 한 10몇억 정도 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에 그러면 조금 이 헐마운트 소나의 어떤 시험 제품을 만들어 테스트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추가해서 예산을 좀 보강하고 그래서 그걸 좀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기술과장이신 정기필 제장님께서 그 계획을 좀 수정 보완하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2004년부터 기존에 있는 그 핵심 기술 과제에 헐마운트 소나를 시험 개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구성품에 대한 핵심 부품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음향 센서하고 음향 소나돔은 이제 10편 정도를 만들고 센서는 이제 그 당시 태우통신 STX 엔진에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좀 독일 걸 모방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우리 나름대로 설계해서 좀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몇 개 좀 만들어서 이 정도면 성능이 좀 나오겠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호 처리는 저희가 뭐 패시브 소나를 만들면서 하는 신호 처리 기술들 대학 교수님들하고 연구했던 그런 기반이 있는데 직접 바다에 나가서 우리가 소나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음파를 송신하고 잠수함에 반사돼 들어오는 신호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개발한 어떤 기술이 잠수함을 어느 정도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는지 검증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에서 어떤 걸 했냐 그러면 독일제 소나가 지금 구축하면서 탑재돼서 운영이 되는데 독일제 소나가 운용을 하면서 음파를 송신하고 수신해서 처리를 하는 그 중간 과정에 그 센서가 수신되는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신호를 따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청진기를 대듯이 딱 신호를 따서 그 신호를 수신해서 우리 나름대로 처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기술로 처리를 해보고 그 결과가 독일제 소나에서 처리된 결과하고 우리가 성능을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3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2006년에 체계 개발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면 우리가 독일제 소나 정도 수준은 만들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서서 체계 개발에 조금 자신을 갖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헐마운트 소나의 독자 개발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